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달 말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된 뒤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첫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소유하신 것으로 알려진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인데요.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구역 분담금과 추정 평가 금액, 그리고 예상되는 안전마진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는 순회역에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단지고요. 전체 평균 용적률은 194%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대지 지분으로는 21평이 넘으니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도지구, 분당 전체 선도지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구역이고요. 자, 통합 단지별로 실거래가를 한번 뽑아봐도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지마을입니다. 자, 현재 양지마을 1단지, 2단지, 그리고 3, 5단지까지 실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양지마을 1단지 금호의 58평형은 23, 4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대형 평수들은 대체적으로 20억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론 2평짜리 전용 84제곱미터짜리도 현재 실거래가가 17억대를 넘어가는 실거래가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당 신도시 전체의 공공기업 비율 공개된 수치를 한번 보면 구간이 총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분당 전체의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 326%인데 이 부분을 초과해서 최대 450%까지를 이만큼의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최대 용적률에서 마이너스 50% 구간인 400%까지를 적용하는 안으로 현재 양지마을이 적용 용적률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보면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총액을 7조 5천억 가량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예시를 드러났고요. 거기다가 현금 청산 약 3,700억 정도, 전체 조합원 분양분 세대 규모는 4,603세대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 세대 규모가 4,392세대거든요. 그리고 전체 상가 호실 수를 제가 뽑아보니까 주상복합 상가 포함해서 416개 호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수의 상가 보유자 분들께서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의 상가 보유자분들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 분양가 수준 혹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그 사이 수준에서는 분양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평당 조합원 분양가 추정치는 4,930만 원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5,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용 84짜리는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7천 정도, 일반 분양가로는 19억 7천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약 85% 수준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설정이 돼 있고요. 평당 도급공사비 예상 치는 900만 원이니까 이거는 하이엔드급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전체 도급 공사비로는 4조 5천억 원가량이 책정이 돼 있고요. 예상되는 공사 개월수로는 43개월. 자, 그리고 대금 수납 방법은 일반적인 단지와 동일하게 계약금 10%, 중도금 60%에 잔금 30%로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토신이 사업 진행을 맡아가지고 이런 추정 분담금 공개를 했는데 시나리오를 400% 시나리오와 350% 시나리오 두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400% 시나리오부터 보면 추정되는 비례율은 101.97%입니다. 자, 그리고 예상되는 총 건립 규모는 7,458세대, 이 중에서 이주 단지가 895세대, 일반 분양분이 1,960세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4,603세대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자, 기존의 조합원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형이 31평인 경우에 세 가지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24평짜리를 받는 경우 전용 5구죠. 그리고 전용 84짜리, 그리고 대형 평수를 받는 경우. 자, 동일한 평수로 갔을 때의 예상되는 분담금은 2억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추정되는 종전 평가액을 제가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로 추정을 한번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14억 중반대 정도로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실거래가가 17억 정도에 찍히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성된 프리미엄은 약 2억 5, 6천 정도가 예상되는 프리미엄으로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1평 보유자께서 24평형짜리를 분양 신청하게 됐을 때는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으로 2억 8천7백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더 대형 평수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44평형을 분양받는데
약 7억 가까운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대형인 48평형을 보유하신 분께서 24평짜리로 분양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환급금으로 7억 4,500, 그리고 34평을 분양 신청했을 때는 2억 5,200 정도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슷한 평형대인 44평짜리를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분담금을 2억 3,800 정도, 그리고 더 키워서 54평짜리를 분양 신청했을 때는 분담금을 약 7억 정도를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평형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분담금을 예상을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350%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약간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 비례율도 99.2%로 약간 줄어들게 되고요. 전체 건립 규모가 6,920세대로 약 500여 세대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31평 보유자께서 350% 용적률 시나리오에서 34평을 분양 신청했다. 그랬을 때는 분담금이 2억 4,700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400% 시나리오보다 약 4천만원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5구짜리 24평짜리 분양 신청했을 때는 환급금으로 2억 4,600을 돌려받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도 약 4천만원가량 환급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48평형을 보유하신 분께서 비슷한 평형대인 44평짜리를 분양 신청하게 됐을 때의 분담금도 2억 9,100만 원이니까 400%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가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400% 시나리오가 앞서 살펴본 공공기업 비율 구간에서 2-1 구간, 그러니까 늘어나는 326에서 400%까지 요 사이 구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41%를 더 해야 되지만, 자, 그렇더라도 400%를 적용받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약 4, 5천만 원가량 더 이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00%를 적용받게 됐을 때는 임대주택 규모라던가 건폐율이라던가 이 지어진 이후의 아파트 값을 견인하는 요소들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용적률 400% 안을 적용하는 것이 조합원께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의 기부채납 비율인 41%를 부담하고서 400%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350% 안보다 조합원 개개인에게 약 4천에서 5천만 원가량의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또 상당히 높은 종전평가 금액을 적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보는 종전평가 추산 금액은 31평짜리가 약 14억 5천 정도, 그리고 48평짜리가 19억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왜 이렇게 종전자산 평가를 높게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주비 상전 시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 대비해서 이주비를 책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재개발 구역에서도 이 종전평가 금액을 굉장히 높게 하는 대신에 예전만큼 조합원 분양가를 무리하게 싸게 설정하지를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설정하고 종전평가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조삼모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주비를 활용하기에 유리하게끔 종전평가를 시세와 맞춰서 높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만큼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이 사업성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의 수익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지어져 놨을 때의 가격을 동판교 역세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동판교 역세권 아파트 가격들이 한 20억대 초반대 정도가 30평대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21억, 22억 정도를 지어놨을 때의 아파트 값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지금 전체 들어가는 분담금을 더한 총 비용은 약 19억에서 20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예상되는 안전마진은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억 언더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1억대에서 많아봤자 2억 초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들어가는 전체 비용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률로 보입니다. 물론 지어지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언제 지어질지 또 그 시기의 분위기는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안전마진 개념으로 먹을 거는 아주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나 학군으로 굉장히 유리한 분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안전마진만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로 덤비실 분들께서 상당히 많아 보인다. 자, 앞으로의 결과를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공개할 거는 대부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조합원분들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빠르게 이 사업을 끌고 가느냐가 성패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주 단지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국토부와 LH가 협의를 거의 끝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행하기에 유리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접수 시의 동의율이 엄청났었죠. 전부 다 90% 이상대를 다 충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이 수준보다 지금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정분담금 결과치를 받아들고서 반대 입장이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빠르게 진행하기에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통합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간과할 수는 없겠죠. 자, 통합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단지가 한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만큼 이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상복합 상가들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동의율을 끌어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속도를 결론짓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과거 통합 재건축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는 독립정산제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각각 개별 단지의 사업성과 상가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약간씩은 더 조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얼어붙어가는 시장에서 진행하기가 애로사항은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와 사원 지원책이 쏟아질 게 분명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은 선례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